내가 왜 그걸 가져가겠어? 저는 억울함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줄리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너는 장학금으로 다니잖아. 가끔은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할 수도 있다는 그 뉘앙스가 너무도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치욕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국 학생은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해 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보내온 사연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지훈입니다. 어릴 때부터 해외 유학을 꿈꿨고 운 좋게 미국의 명문 사립고인 윈체스터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유학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명문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부모님의 희생 덕분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시며 매일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출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허리 한 번 펼 새 없이 일하셨습니다. 지훈아,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기쁨이야. 아버지가 못한 공부, 이루지 못한 성공을 제가 이룰 수 있도록 매일 말씀하셨죠. 엄마 아빠가 힘들게 번 돈이니까 내가 꼭 내 꿈을 이루는 데 써야 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을 위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습니다.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이시면서도 제 학비와 유학 경비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희생 덕분에 저는 미국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희생이 너무나 커서 저는 매 순간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입학한 첫날부터 저는 크게 좌절해야 했습니다. 윈체스터 아카데미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고였습니다.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엄청난 부자 집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부모님이 유명한 영화배우이고 아버지가 글로벌 IT 기업 CEO이며 집에서 헬리콥터 타고 등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난한 집에서 유학 온 학생이었습니다. 제 옷차림 때문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학생들은 이미 저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너 장학금 받은 거야? 와, 이 학교에 장학금도 있었어? 처음 알았네. 학생들은 저를 부유한 그들 세계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공부만 하는 아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양인들은 다 공부밖에 모르지.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우리처럼 성공할 수는 없을걸. 맞아. 공부만 잘하면 뭐해. 여기선 사회성이 더 중요해. 그들의 차별적인 말에 속이 쓰렸지만 저는 참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피땀 흘려 마련해 주신 유학 기회를 이런 일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같은 동양인 전학생 리우가 입학하면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리우는 중국에서 온 전학생이었지만 학생들의 기대와 달리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업 태도도 별로였고 교사의 질문에도 대충 대답하거나 아예 무반응이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 전혀 공부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미국 학생들은 동양인은 무조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리우의 모습은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실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얼마 후 중간고사 성적 발표일이 되었고 학생들은 리우가 어떤 성적을 받을지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전교 꼴찌는 리우. 전교 꼴찌를 한 이후에도 리우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리우와 어울리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리우랑 같이 점심 먹자. 야, 리우 오늘 뭐 타고 왔어? 전용 리무진? 아니면 헬리콥터?
저는 의아했습니다. 아니, 전교 꼴찌였던 애가 갑자기 왜 인기가 많아진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리우가 그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리우는 공부는 못했지만 부모님이 돈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리우는 원래 중국에서도 공부를 못했지만 부유한 집안 덕분에 원하는 것은 모두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너네 집, 그 유명한 호텔 체인이랑 관련 있다고? 응, 거기 내 아빠 회사에서 운영하는 곳이야. 미쳤다. 너네 집 호텔에서 한 번 파티 열어주면 안 돼?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 리우가 공부를 못해도 애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 순간 학생들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훈, 너도 공부 못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저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에서 반드시 전교 1등을 하겠다. 그리고 저는 한국식 공부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한 공부를 보여주겠어. 혼자 다짐했죠. 그리고 기말고사 성적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전교 1등은 지훈. 학생들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진짜 공부 잘했어. 와, 미안. 우리가 진짜 오해했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공부는 인종이 아니라 노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 순간 학생들은 저에 대한 편견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실력으로 인정받은 한국 유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난은 죄가 아니며 저 자신이 노력한 결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를 질투하는 아이로 인해 마음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줄리아였습니다. 줄리아는 저와 같이 노력하며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학교에서 나름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점점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경쟁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감정을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처럼 학업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줄리아가 저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작은 영화 감상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너도 올래? 처음엔 조금 망설였지만 학교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라고 생각하며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줄리아의 집은 부유한 가정의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넓은 거실과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영화 컬렉션까지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모임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함께 영화를 보고 토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난 후 줄리아가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혹시 내 팔찌 본 적 있어? 거실 테이블 위에 두었는데 없어졌어.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 전혀 못 봤어. 줄리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실수로 가져간 건 아니지?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저를 바라봤습니다. 줄리아는 직접적으로 저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에는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그걸 가져가겠어? 저는 억울함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줄리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너는 장학금으로 다니잖아. 가끔은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할 수도 있다는 그 뉘앙스가 너무도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치욕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저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줄리아는 태연한 척하며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아니, 그냥 묻는 거야. 오해하지 마. 하지만 이미 오해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임에 있던 친구들 중 몇 명은 수군거리며 저를 흘끗거렸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깊은 한숨을 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줄리아의 말 한마디로 인해 제가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직접 해명하는 것도
오히려 억울한 상황을 더 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하나인 에밀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지훈, 줄리아한테 연락받았어. 팔찌 찾았대.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뭐? 어디서? 줄리아 방에 있던 옷 속에서 나왔대. 헬스장 가려고 옷을 챙기다가 발견했다고 하더라.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도둑은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후 줄리아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팔찌 찾았어. 내 착각이었어. 그저 짧은 사과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야.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줄리아와의 관계를 멀리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질투에 휘둘릴 이유가 없었고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질투와 오해는 한순간에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시 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질투와 오해는 한순간에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아픈 경험이 생길 때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따뜻한 부모님의 품이 간절했지만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고 저는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익숙한 환경 속에서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덜 외롭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제게 바라셨던 것은 세계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며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작은 방에서 함께 식사했던 순간들이 자주 떠오릅니다. 좁은 식탁에서 마주 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던 그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분명 제가 이겨내고 성장하는 모습을 기쁘게 바라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이 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국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해 오셨듯이 저도 부모님을 위해 작은 기쁨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손수 번 돈으로 부모님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는 반드시 성공해서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해 희생하셨던 모든 순간을 보답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돌려드릴 날을 꿈꾸며 저는 더 단단해지기로 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저처럼 유학 온 많은 한국 학생들도 분명 저와 같은 외로움과 고민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힘내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성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